경기도의 행정을 견제하고 출신 지역구의 현안도 함께 챙겨야 하는 광역의원, 바로 경기도의원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로 도의회에 대거 초선 의원들이 진입한 가운데서도 3선에 성공하면서 그간의 경험을 의정활동에 녹여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자가 만난 사람들, 오늘은 김달수 경기도 의원을 만나봅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5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민들의 선택을 받으셨거든요. 소감을 먼저 들어보면서 시작을 할까요? 네. 선거라는 게, 선거 과정이라는 게 원체 힘들기 때문에 처음 할 때나 두 번째 할 때나 세 번째 할 때나 늘 긴장되고 끝나고 나면은 또 각오도 늘 새로워요.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원체 저희가 너무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책임감, 그게 훨씬 더 무겁죠. 그래서 전에 했던 것보다 더 잘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러기 위해서 마음도 새로 가다듬고, 그래서 특별히 삼선이라고 해서 더 이런 권위나 그것보다는 오히려 책임감이 더 크고 무겁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얘기는 잠시 후에 좀 자세히 해보고요. 일단 지역 시민운동에서 의원님의 뿌리를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에 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정치에 또 발을 담그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원래 시민운동가 출신이에요. 원래 환경운동연합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또 환경 문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정치하고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었죠. 현장에 활동하는 환경운동가들이 이제는 비판만 하지 말고 제도권에 들어가서 한번 실제 제도를 바꾸고 네가 주장하는 정책을 한번 현실화시켜봐라.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시의원에 출마했죠. 2002년도에. 그때는 이제 초록정치연대라고 해서 지금 녹색당의 전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무소속 후보로 고양시의원에 출마해서 2002년도에 당선되죠. 녹색 후보로. 정당 공천제를 거부하면서 이제 기존 정당이 안 들어가고 무소속으로 다 출마했다가 다시 다 떨어지죠. 저도 그때 떨어지고 이제 박원순 시장이 하는 희망제작소라는 곳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이제 지방자치, 또 지역 컨설팅, 지역발전 전략, 조례, 마을기업, 사회적 경제 이런 것들 연구하고 그런 활동을 했었죠. 3년 동안. 그런 후에 이제 또 2010년도에 다시 도의원 출마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절을 거쳐서 경기도 의회에 진입을 하신 이후에 재선 시절에는 연정위원장이라는 직책도 맡으셨거든요. 이게 어떤 역할이었는지, 또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부분인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경기도 연정이라는 게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이게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파격적인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실험적이고 파격적인 정치 실험이었었죠. 이제 같이 여당, 야당, 그다음에 지방정부 이 세 주체가 같이 정책의 입안, 결정, 집행까지 공동으로 관리하고 관장하는 이런 일종의 의원 내각제 같은 정치 제도였었거든요. 상당히 특별했죠. 거기에서 이제 연정위원장은 일종의 지방장관 같은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화체육, 그다음에 여성가족, 교육, 그다음에 보건복지 큰 세 분야에 이제 그 연정위원장을 맡았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반은 의원이면서 반은 또 그 집행부 간부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도정 전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있었고, 또 도지사가 주관하는 모든 정책 회의에 다 같이 참가해서 정책 토론을 함께 하고, 그러면서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만, 도정 전반에 대해서 정말 사사시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이었었죠.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도 맡으셨는데요. 상임위 활동 방향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경기도 의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임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의원들의 수도 가장 많고요. 경쟁도 치열하죠.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경기문화재단이 아마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문화재단 중에서는 가장 큰 문화재단이고 예산 규모도 가장 많은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좀 문화예술 발전과 도민들의 문화 향유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할까라는 문제가 있고 또 예술단도 있고 또 문화의 전당이라는 어떤 공간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혁신, 개혁이 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무리 의회가 민주당 일당이라고 하더라도 의회는 의회의 어떤 견제와 감시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사 여당만으로 구성된 의회라 하더라도 그런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하여튼 그러면서도 또 경기도의 문화예술 정책이 또 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 있는 뒷받침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활동에 따라서 남북 평화 기류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또 그 접점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DMZ 지역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단 말이죠. 이런 가운데 의원님께서 또 DMZ청, 그러니까 독립적인 기관을 좀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처럼 이렇게 정전협정과 더불어 평화협정과 더불어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다시금 이제 이게 그 수면에 나온 그러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DMZ라는 것은 매우 어떤 국제적인 브랜드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분들도 오면은 가장 먼저 찾는 곳이 DMZ예요. DMZ에 가고 싶다. 네. 그래서 그럼 이 DMZ를 어떻게 관리, 보존, 이용할 건가? 이것을 일원화시키자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경기도 강원도에서 한 약 15개 정도 지자체가 이렇게 걸쳐 있다고 해요. 거기를 다 이렇게 걸쳐 있고. 근데 그러면서도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개발 욕구도 엄청 크고,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국가기관을 경기도, 강원도, 중앙정부가 같이 합쳐서 설치하자. 그래서 이제 그 DMZ청을 제안한 거고요. 그래서 DMZ청에서 DMZ 일원의 생태조사, 역사 자원조사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계획을 짜고 그리고 또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관광을 발전시키고 지역을 발전시킨 건지 종합적인 플랜을 짜는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 기관을 이제 DMZ청이라고 저희가 상정을 한 거고 그거를 즉각 구성하자고 한 거고 거기에 북한이 참여하면은 이제 국제 DMZ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전을 갖고 DMZ청을 제안했습니다. 여기가 또 고양시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지역의 서점이죠. 예. 중소 서점들을 좀 살리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또 만드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서점은 단순히 이런 소매점의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런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점을 활성화시키고 그게 망하지 않게 잘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조를 만들었고 일단 그 조례에 의거해서 지역 서점 인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공간에 일정한 규모의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이런 복합 문화 공간의 성격을 가진 서점들을 경기도에서 지역 서점으로 인증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학교나 관공서나 그런 데서는 그 인증된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게끔 또 이렇게 정책적으로 유도를 합니다.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런 작은 서점, 동네 서점, 지역 서점에서 책을 사게끔 하는 그런 지역 서점 인증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서점에서 각종 강연, 토론회 같은 걸 할 수 있게 그런 재정적인 지원도 좀 해주고, 예, 그리고 또 이런 환경 개선 사업, 서점에 좀 더 쾌적하게 시민들이 와서 책을 읽거나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환경 개선도 지원해주고 또 작은 서점 창업 같은 것도 컨설팅해주고 지원해주고 또 매년 그 동네 서점과 관련된 어떤 이벤트 축제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이런 지원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역 얘기를 좀 해보면요, 고양시의 그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지하보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이제 3호선 주염역도 해당이 되는데 여기 지하보도에 최근에 또 커뮤니티 센터, 커뮤니티 공간이 들어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공간입니까?
고양시, 특히 일산의 중앙로는 다 대규모 전철역이 지나가고 또 모든 도로와 인도와 사람들은 전철역으로 집중하게 돼 있죠. 지금은 중앙로에 다 그 건널목이 생겨가지고 지하보도는 사실상 그냥 빈 공간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그 빈 공간이지만 유효 공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사람들이 가장 접근하기 쉽고 또 가장 많이 모이고 그래서 시범적인 지역으로 이제 주염역을 선택해가지고 주염역 지하보도에 커뮤니티 카페 또 이런 1인 사무실 또 각종 토론 공간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좀 더 시민들의 어떤 커뮤니티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그렇게 지역에 있는 여러 시민운동가들, 문화예술인들하고 같이 그 계획을 짜고 그렇게 해서 제가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죠. 아마 지금 꽤 많은 분들이 아마 이용할 겁니다. 거기도. 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얘기를 또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김 의원께서 남은 임기 동안 이것만큼은 꼭 결실을 맺고 싶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주로 문화체육 관광 분야에서 활동을 오래 했고 또 그쪽에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운동을 했지만 환경운동 하기 전에는 사실은 민예총이라고 문화예술 정책, 예술 행정을 많이 연구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그리고 의정 활동도 3선 하는 동안 2번을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문화체육 관광 분야에 대한 혁신적인 조례나 정책을 만드는 게 이제 제 목표이기도 하고 지역구로 보면은 저희 지역구에 종합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고양 종합운동장. 저 종합운동장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줄까? 저 넓은 공간을, 저 빈 공간을 현재 종합운동장은 뭐 1년에 한두 번 사용할까 말까 하거든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냥 말이 랜드마크지 그냥 보기만 하는 랜드마크예요. 이용하는 랜드마크가 아니라. 그래서 저 운동장을 어떻게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까. 그게 저의 가장 큰 고민이고 제 임기 내에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게 바꿔보는 게 또 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고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를 또 보셔야 되는 입장에서 경기도 전체 도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 나가 주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